안녕하세요. 부텐토TV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서 작성만큼 중요한 문서,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할 사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바로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하는 문서이다 보니까 권리를 취득하시는 중개 의뢰인께서는 확인을 하셔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문제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중개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확인 설명할 때 필요한 문서들을 잘 챙겨서 정확하게 권리를 취득하시는 의뢰인에게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사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정확한 중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시한 문서들은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우리 문서 보관 의무 중에서 확인 설명서도 문서를 보관해야 됩니다. 3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이때 확인 설명서와 함께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문서를 잘 보관해 두셔야 나중에 1, 2년 뒤에 문제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문서들로 나는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였다라고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방법 또한 확인 설명에 필요한 문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문서를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로 100% 완벽한 방어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서 1항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냐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때 제시하는 문서가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라고 해서요. 이 등은 여러 가지 문서를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예시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이따 제가 확인 설명서 양식을 보여드릴 텐데, 확인 설명서의 양식이 보게 되면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문서들을 내가 제시해서 확인 설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항을 설명하냐 그러니 중개대상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동산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의 도로 여건 등에 대한 입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제한 등이 있으면 이용 제한이나 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는 사항도 설명해야 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중에서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였지만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다.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둘 다 안 한 거죠. 둘 다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에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을 관리관청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짜리인데, 즉 확인 설명도 안 했고 제시도 안 했다. 그러면 500을 맞아야 되는데 400만 원을 매겼다. 이런 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거든요. 바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보니까 금액을 이렇게 차감해서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자료 내용 중에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확인 설명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자, 물건에 대한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라고 해서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권리관계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정금액이나 중개보수, 실비금액의 산출 내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법상 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거, 그리고 벽면 및 도배, 일조, 소음 등 환경조건, 그리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 그리고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항목들을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된다라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입니다. 자, 1항 아까 우리가 제시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중개를 하시면서 그 권리관계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관련된 공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관련된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미공시되는 권리죠.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상태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공시되지 않은 미공시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이 불응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 설명서에다가 그 기재를 하시고 권리를 취득하시는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오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 입장의 바람에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사자니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교부해야 되고 이 문서는 또 3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사망의 규정에 의해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해야 되고 당일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 서명 및 날인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둘 중에 한 개를 해라라고 오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명히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했습니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거래계약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도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만약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이 해당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보관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교부하지도 않았다. 보존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에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4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확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400만 원입니다. 확인 설명도 안 하고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500만 원이다. 자, 등기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야 되고 and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도 해야 되고 날인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개 빠뜨렸다.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에 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양식인데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단독이냐 공동이냐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독이면 단독하고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 등 되어 있는데 근거 자료를 내가 보여준 거면 이렇게 제시하고 확인 설명한 거면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시하지도 않았고 확인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근거 자료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자, 설명을 했는데 제시하지 않았다. 400만 원짜리였죠.
제시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라고 했습니다. 제시했는데 확인 설명 안 했다 400만원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라고 해서요. 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시는 의뢰인, 이전하고자 하시는 의뢰인이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조회를 합니다. 신분증을 조회하는 방법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해서요. 기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확인 설명서 양식에 보면 9항부터 12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9항부터 12항까지는 우리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대상물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그 양식을 기초로 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불응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불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러면 안 했으니까 그냥 공무원 납입을 한다. 공무원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기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확인조사하여서 확인조사한 내용을 여기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 칸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별첨 기재라고 하시고 다른 문서를 첨부해서 정관 강인해서 뒤에 별첨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응 또는 미제출하게 되면 이러한 문서들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내용을 기재하셔야 된다고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여기 9번 항목이 뒤에 보실 텐데요. 9번 항목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라고 해서 대부분 가장 많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권리를 취득하는 임차인 이전에 들어와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나중에 경공매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미공시 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뭐 토지하고 건물이 권리를 이전해오지 않았는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정 지상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부동산의 유치권 관계라든지 뭐 또 임야 같은 경우는 뭐 분묘 기지권이라든지 그런 미등기 권리에 대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국세나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 등기부에 압류라고 찍혀있으면 다행인데 압류라고 안 찍혀있는 사항 국세 지방세를 면합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위반 건축물 여기 기재한다고 그랬고요. 경공매되게 되면 경공매 사실을 여기 기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판례概要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중개하는 중개업자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내용 중 중개업자의 고의가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임차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가 임차인에 부담한 의무 내용이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병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된다. 즉 임대 의뢰인 을과 임차 의뢰인 병 갑이 중개업자입니다. 병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 그리고 선순위의 임차인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매 공매 절차에서. 그러면 돈을 다 못 받은 상태가 되면 과연 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지 않았고 누가요? 기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들어오는 즉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임차인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권리,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들어오시는 권리를 취득하시는 임차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차후 경공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 기업공인중개사는 그의 부담을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사항, 이 구항에 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임차인이면 그 임차인이 들어올 건물이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임차인에게 권리를 취득한 데 대해서 확인 설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요, 임차권 양도를 합니다.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는 임차인, 전 임차인이죠. 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리고 보증금 금액 이 권리관계가 그대로 양수하는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거니까
전에 있던 전임 차인에 대한 우선 면제권 그 금액의 순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선계하는 양도계약이면 당연히 앞 사람의 이 권리가 그대로 선계되는 거니까 이를 확인하고 중개를 하셔야 되겠죠. 임차 중개하면서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하고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확인설명서 해당 내용에다가 기재도 하지 않았다. 자,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 다른 임차인에 대한 거 구항에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었을 경우에 1항에 기재하고요. 건축물 기재에 기재 않았으면 구항에 기재합니다. 제가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에 충실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1항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되고 관계 문서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해당되게 될 겁니다. 설명도 안 하고 제시도 안 했어요. 업무정지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정확하게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업무정지 3개월에 들어갈 건데요. 이것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등록관청에서 가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전권을 못 받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손해배상의 범위를 30%로 지금 봐줬습니다. 그나마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상당히 줄인 거죠. 일반적으로 판결나게 되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 70% 정도 봅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날부터 재판의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고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5월 21일 작년도 5월 20일 날 바뀌었어요. 이게 이자가 12% 바뀌었어요. 확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못했다.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처리하였느냐에 따라서 범위를 70%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30%로 받고 지금까지 부텐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